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의 재주는 뛰어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선비 이수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형 이수만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했고 아우가 자신보다 출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동생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성박냇가 근처 초가집들이 모여 있는 빈민촌에서는 백성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한 움막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18살 난 거지 소녀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칠 때면 구걸을 당할까 피했지만 연희는 마음이 고왔고 부지런하여 냇가에서 빨래를 해주고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녹음이 짙어지던 초여름, 수혁은 형 이수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형은 동생을 냉대했고 수혁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여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며칠째 굶은 수혁의 몸은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냇가 근처 작은 움막에서 밥을 짓고 있던 연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다 우연히 냇가 근처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누구일까? 비를 맞고 저러다 병이 들겠구나. 연희는 비를 맞으며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정신 차리시오. 선비님, 괜찮으신가요? 누구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이대로 두면 몸살이 나실 거예요. 제가 사는 움막이 가까우니 우선 비를 피하고 몸을 말리셔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을에서 간간히 보았던 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연희는 힘겹게 수혁을 부축하여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움막은 비록 초라했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에서는 작은 화로에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추한 선비라 드릴 것이 없소이다. 선비님, 사람이 굶주리면 누구나 다 같은 법이지요. 제가 끓인 죽이 변변찮지만 드시지요. 쌀이 적어도 들깨가루를 넣어 맛이 괜찮답니다. 수혁은 연희가 건넨 죽을 받아들고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비록 소박한 죽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름이 어찌 되오? 연희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그리 감사하실 것까지는. 내 이름은 이수혁이요. 글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지만 운이 없어 아직 이렇게 초라하오. 과거를 준비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언젠가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전 글을 읽을 줄은 모르지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혁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 기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연희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형님은 부유하고 지체 높은 양반이 되었지만 나는 그저 이렇게 가난한 선비일 뿐이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소. 선비님, 제가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참된 선비는 가난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요. 언젠가는 선비님의 재능을 알아보는 날이 올 거예요. 수혁은 연희의 총명함과 깊은 생각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수혁을 몰래 도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새벽녘에 일어나 수혁이 머무는 초라한 집문 앞에 작은 보따리를 두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반찬이 담긴 그릇이었고 때로는 정성스레 지은 밥이었습니다. 연희는 수혁이 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살며시 다가가 음식을 놓고 떠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또 누군가 음식을 두고 갔구나. 벌써 사흘째로다. 수혁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형수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형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일까? 입으로는 날 비난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걱정하시는 것인가? 수혁은 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날도 힘차게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연희의 정성이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허드레시를 더 많이 하여 번 돈으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수혁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혁은 자신의 초라한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그의 형수만의 커다란 저택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기와 지붕과 붉은 문, 그리고 늘 분주히 오가는 하인들. 오늘도 수많은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관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와 형님은 한 뱃속에서 나왔건만 운명이 이토록 다르구나. 어느 날 오후, 수혁은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만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많은 손님들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화려한 그림과 값비싼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여러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매일 아침 챙겨주신 음식 덕분에 힘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내가 내 집의 음식을? 내가 먹을 음식까지 챙겨줄 여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상상은 그만두고 이제라도 글 공부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 아, 형님이 아니셨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내 재주로는 평생 과거 합격은 꿈에서나 보는 일이야. 그 머리로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돗자리나 짜서 팔아 살아가는 게 어떠냐? 그는 동생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아라. 이 넓은 집과 마당, 수많은 하인과 손님들. 이것이 내게는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아버지가 유산을 내가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내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구나. 형님, 아버님은 분명 유산을 둘이 나누라 하셨습니다. 제게도 서책들과 약간의 전답이라도.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내 몫은 이미 내 과거 공부에 다 써버렸다. 종이값, 먹값,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초라한 집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널 뒷바라지하는 것도 모르고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형님, 여러분, 내 아우를 보시오. 과거는 번번이 낙방하면서도 여전히 꿈만 꾸고 있지요. 이런 자에게 집안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겠소? 아버지께서 이 어리석은 아우 대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고 수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동생의 어깨를 툭 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과거 공부는 그만두거라. 내가 너에게 관아의 허드레실이라도 주선해주마. 그것이 내 처지에 맞을 것이다. 형님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집,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그 고집 때문에 재산을 불리기는 커녕 유지하기도 버거워하셨지. 너도 그 꼴이 될 것이다. 수혁은 더 이상 형의 모욕을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쓸쓸히 달빛 아래 걸으며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혁을 위로하듯 다음 날 아침에도 그의 문 앞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이가 있구나. 그분이 누구실까 혹시? 형님이 겉으로는 날 야단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해 주시는 것일까? 수혁은 몇 차례 더 형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매번 수많은 그를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수혁은 자신을 돕는 이가 형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혁은 문밖에서 들리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연희가 음식 보따리를 놓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 그대였소? 아, 선비님. 그대가 이 모든 음식을, 그동안 내가 먹은 맛있는 반찬과 밥은 모두 연희의 정성이었군요. 나는 어리석게도 형님이 몰래 챙겨주시는 줄 알았소. 부끄럽습니다. 선비님께서 공부에 전념하시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대는 가진 것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끼니까지 줄이며 이토록 정성을 쏟아주었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새벽녘 어스름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수혁의 굵은 손이 연희의 가녀린 손을 감싸고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데웠습니다. 선비님의 글 공부가 잘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대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소.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소. 그리고 그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소.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소? 저는 선비님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그날 이후 수혁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연희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몰래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수혁의 과거 시험일이 점점 다가오자 형수 많은 동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혁의 집을 몰래 살피다가 연희가 음식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 거지 계집에게 정성을 받는구나. 이번에도 낙방하게 해주마.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수혁은 연희가 정성껏 마련해준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수만은 이미 시험관에게 뇌물을 주어 동생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연희는 매일 절에 가서 수혁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시험관 댁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큰 날이께서 우리 상전님께 찾아와 계셨다오. 그 거만한 양반이 아우 때문에 또 소란을 피웠다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화를 당할 수 있어. 허이구, 그래도 이건 큰 죄악이지. 이수혁이란 선비 답안이 그리 뛰어났다면서 무슨 연유로 형이 친동생 발목을 잡는지. 연희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담장 위에서 까치가 우러 하인들이 주변을 경계하자 연희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씨가 켜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며칠 후 예상대로 수혁은 또다시 낙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혁은 형의 말이 맞았다며 이제는 과거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를 위로하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우연히 시험관 덱하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분명 어떤 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 같은 미천한 백성이 어찌 그런 높은 분들의 일에 끼어들 수 있겠소? 증거도 없이. 증거를 찾겠습니다. 선비님의 재주가 부정한 일로 가려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희는 용기를 내어 시험관 댁 하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최대한 깨끗이 손질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이 댁 빨래가 많다고 하여 돕겠다고 왔습니다. 품삯은 싸게 받을 터이니. 내 얼굴이 낯설구나.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 내가 건너편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불쌍한 것. 하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들어오너라. 연희는 시험관 대간에서 빨래를 하며 눈과 귀를 크게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소득 없이 출입하던 중
어느 날 그녀는 시험관의 서재 근처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먼지만 가볍게 털고 나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연희는 서재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서한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서들, 서랍 안에는 여러 묶음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연이었지만 그 문서들이 모두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고 각각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 것을 보니 과거 시험지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문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당황한 나머지 문서 한 장의 귀퉁이를 찢어 품에 숨기고 서랍을 닫은 뒤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냐? 어찌 내 서재에 들어왔느냐? 죄송합니다. 날이 청소를 하라 하여. 내가 새로운 하녀구나. 이 방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지가 많아 보여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잠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왜 그리 떨고 있느냐? 네, 내가 건너편 마을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그만. 시키는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건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신 들어오지 말거라.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연희는 그날 이후 시험관 댁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수혁에게 돌아가 그 종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비님, 이것이 혹시 과거 시험지인가요? 시험관 덱서 안에서 많은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답안지가 아니오. 다른 누군가의 글이요. 하지만 분명 과거 시험지의 일부임은 틀림없소. 아, 그렇군요. 그럼 소용없는 증거였나 봅니다. 증거를 찾으려 한 그대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소.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는 게 좋겠소. 우리 같은 미천한 이들이 그런 높은 분들의 일에 맞서기는 어려울 테니. 아니요, 선비님. 이것이 비록 선비님의 답안이 아니더라도 정승나리께서 이것을 보시면 더 조사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정승나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연희, 그러다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선비님의 재능이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됩니다. 연희는 고민 끝에 정승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부터 정승의 행차가 지나간다는 관아 근처 길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승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계집이라 수군거렸고 관아의 하인들은 그녀를 쫓아내기도 했지만 연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정승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용기를 내어 정승의 가마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승나리,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감히 정승나리의 행차를 방해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잠깐, 내가 어찌하여 이리 대담한 짓을 하느냐? 내 사연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간직했던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승나리, 이것은 시험관 댁에서 제가 직접 본 문서의 일부입니다. 시험관 서안에는 많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혁 선비의 형이 시험관을 매수하여 답안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꿔치기된 답안지인 듯하여 찢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분명 최근 과거 시험의 답안 일부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나리,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시험관 서한 서랍을 열어보시면 더 많은 답안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이수혁 선비는 재주가 뛰어남에도 형의 시기로 계속 낙방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요. 거짓이라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재주 있는 이가 제 자리를 찾고 불의가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승은 연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직접 이 문제를 조사해 보리라. 하지만 내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너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날이 진실만을 말씀드렸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정승은 은밀히 조사관들을 보내 시험관의 집을 뒤지게 했습니다. 연희의 말대로 서안 서랍에서 여러 음시자의 원래 답안지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수혁의 답안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만이 시험관을 매수한 증거인 편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니. 시험관은 파직하고 이수만은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라. 정승은 수혁을 직접 불러 그의 답안이 맞는지 묻고 부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실을 밝힌 처녀는 어디 있는가? 연이라는 처녀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재주를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승의 요청으로 연희가 정승 앞에 불려왔습니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장본인이구나. 이런 불의에 맞서 진실을 위해 싸운 내 용기가 가상하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그것을 행할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겸손히 여기는 마음씨. 내가 지닌 덕은 높은 신분의 많은 이들보다 귀하구나. 정승의 주선으로 수혁은 특별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얻어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관직을 얻게 되었고 그의 형수많은 죄를 받아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급제 후 수혁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주인이요. 언제나 나를 믿고 지켜준 그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소. 제가 감히 높으신 양반 나리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제 좋은 집안의 교수와 혼인하시는 것이 어찌 그런 말을 하오? 신분의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소? 그대의 고운 마음과 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소. 내 곁에서 함께 해주오. 수혁의 결심은 확고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가 거지 소녀와 혼인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양반들이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들었는가? 새로 급제한 이수혁이 거지 계집과 혼인한다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양반이 천한 신분과 혼인을 조상님들이 땅을 치고 일어나실 일이야. 이러한 비난과 압력 속에서도 수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승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정승날이 제가 연희와 혼인하고자 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반대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자네의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아. 자네가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직도 버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정승은 수혁과 연희의 혼례를 자신의 집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지원 덕분에 많은 양반들의 반대가 수그러들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가집에서 화려한 저택으로 옮겨간 연희는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수혁의 다정한 배려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혼례를 마친 첫날 밤, 붉은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비님, 아니, 날이 제가 거지 계집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혹여 실망하시면 내 앞에서는 그저 연희로 있어 주오.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을 사랑하오. 그대가 굶주린 나를 보살펴 주던 그때의 마음만으로도 내겐 충분하오. 날이 제가 두렵습니다. 저 같은 것과 혼인하시어 나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연희, 그런 생각은 버리시오. 내가 맹세하건대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리다. 그대는 이제 내 아내여. 내 삶의 반려이요. 내 마음속에 그대보다 소중한 이는 없소. 제 마음도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오며 꿈꿔왔던 것은 그저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새 삶을 시작하오. 그리고 앞으로는 나리가 아닌 당신이라 불러주시오. 우리 사이에 신분은 없소.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뜨거웠으며 숨결은 달콤했습니다. 수혁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렸고 연희 역시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남편을 도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베풀었고 특히 연희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이에게 베푼 작은 정성이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연희의 선한 마음과 지혜는 결국 그녀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었고 수혁 역시 진정한 사랑과 함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신분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는 지혜,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는 정의로움, 그리고 어려운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본받아 후대 사람들은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